그 생각, 내가 이렇게 먼저 경험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 각지를 벗지 못해서 돌아간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먼저 전제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제 강의 내용이 그 생각을 먼저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눌렀어. 예, 넘어왔어요. 넘어가죠? 예. 예, 저희 집 전경입니다. 다음. 토양 기반 조성 왜 해야 하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100m 경주로 본다면 저는 이거 토양 기반 조성 90m는 달린 거라고 여겨요. 토양 기반 조성만 돼 있으면 나머지 기술이라는 거 그거 자연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가서 잘 자라는구나 칭찬만 해주면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뭐 병이 붙을지 풀이 나는 거 다 보여요.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보여요. 그 후 관리, 그 햇볕, 물, 공기, 소금, 뭐 정지, 전정, 추비 방제, 기상 상황 뭐 이런 거 그걸 여태까지 우리가 매달린 건데 그거 자연 상태로 그 자연을 읽을 줄 알면 나머지 토양 기반 조성을 한 위에다가 저걸 붙여놓으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어질 때 균형과 조화가 될 때 지력이 유지돼요. 땅 힘이 생기죠. 부족하거나 과잉이면 면역력 저하, 병충 해방제. 저건 너무 분명해요. 내가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배심이 생기려면 꿀리는 데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땅심조차도 꿀리는 데가 있게 오면 그거 땅심 안 생겨요. 그게 균형과 조화예요. 자, 녹비작물을 이제 그래서 땅심을 만들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저는 재배합니다. 9월 20일서부터 10월 20일께 그 평창 쪽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중남부지방 다소 늦출 수 있겠죠. 파종 전에 저는 봄에 거기가 얼음이 뭐 이렇게 늦게 녹고 그래서 또 언제 그런 걸 다시 뭐 이렇게 그 띄움비를 뿌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띄움비 약간 또는 전량을 살포합니다. 녹비작물 종자는 산파 후 이제 복토를 하는데 복토 겸 노탈이 이루서 가볍게 살포량은 호맥을 20kg 300평에다 넣게 되는데요. 좀 다소 많이 뿌립니다. 밀식으로요. 그래 봄에 그 작업이 용이하더라고요. 홈파의 경우입니다. 호맥 15kg에 헤어리 배치 5kg. 요거 효과가 좋습니다. 그 홈팟이 먼저 여기 그 초생재배 할 때 많이 녹비재배 그 설명이 돼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 타감장의 효과 좋고요. 생채량 증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맥 심었을 때 호맥을 홈파했을 때 호맥 키가 올라오는 만큼 헤아리 배치가 그 지주 역할을 한 호맥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꽉 차요. 살포 방법은 산파, 전파, 조파가 있습니다. 산파 경우 이제 그렇게 혼파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 얕고 가볍게 노탈이 하는 거로 복토가 가능하고 전파, 조파는 벽시 파종기로 주로 하는데 그 벽시 파종기로 할 때 헤아리 배치를 거기다가 섞어서 해보진 못했어요. 그게 조파나 산파의 경우에는 단대로 번져 나가면 그 뻗어 나가면 저걸 나중에 파쇄시키거나 예치할 때 땅으로 기는 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실험을 해보지 못했고 호백만으로 실험을 해서 그 조파나 산파의 경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파종기가 이제 좀 이렇게 놓친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도 늦게 파종하는 것이 봄에 일찍 파종한 것보다 그 생채량이 훨씬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 조파 할 경우에 고랑이 단단하잖아요. 그 일륜 관리기로 가볍게 노타리를 하고 파종을 하면 그 흙이 부드러우니까 그 복토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초생재배 이제 10월 달에 저 우유 화면이 그 초생재배 이제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고 한 10일 이후에 요게 난 상태입니다. 근데 요 물고랑이 난 거는 뿌리고 나서 바로 비가 오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넘어가. 예, 3월 달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푸르게 변해가는 거, 그 아래는 이제 조금 3월 그 눈이 다 녹은 화면이고요. 녹비작물 이제 그 파쇄가 4월 25일경서부터 5월 30일경 이제 그 호맥마디가 생겨서 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이제 그 한참 자라가지고 이삭이 이제 몇 개 보일 때 그 시기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요거는 지금 유기재배에서 헛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농약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중복되는 게 있는데 4월 10일서부터 4월 25일경 아미노산이나 그 요소 비료를 그때 주게 되면 그 건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이미 그 전에는 그 이렇게 뿌리 근권은 다 확보돼 있어가지고 그때 더러 그 근권이 확보돼 있어도 그 비분이 없는 데나 이런 데는 나중에 그 건물량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고려해서 그 질소질 추비를 할 때 그 생채량이 쪼그르게 생기는 것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는 호맥 이삭이 몇 개 팰 때 전면 파쇄입니다. 지금 그거 참 애매한 시기가 되는데 지연하면 그 호맥이 목질화돼서 녹비 효과가 반감되는 게 분명한 게 그렇게 됐을 때 파쇄도 어렵지만 그게 금방 이렇게 부숙이 안 돼요. 그 방법으로는 노타리 깊이를 얕게 하고 회전은 그 노타리 회전이죠. 고속으로 주행은 가능한 저속으로 하면 그냥 단번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파쇄 전후 띄움비 또는 토착미생물 액화자재살포인데 띄움비를 그 전년에 못 뿌린 데는 띄움비를 겸해서 뿌려놓고 파쇄를 합니다. 토착미생물 액화도 마찬가지로 뿌려놓고 파쇄를 하면 부숙 효과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그 부숙이 눈에 띄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게 토착 액화 같은 게 준비 안 됐을 때에는 그 부엽토 쌀 끼워 띄운 거 그거 그냥 약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조금씩만 핑기듯이 하면 됩니다. 낙엽을 갖다 끼얹어도 좋은데 그 넓은 면적에다 낙엽을 갖다 끼얹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쌀겨 같은 게 있으면 그 부엽토하고 섞어서 놔뒀다가 그냥 대충 모양만 갖춘 모습으로 끼얹으면 됩니다. 그냥. 그럼 그런 부숙 효과 증대 효과는 아주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어요. 토양 기반 조성에 2, 3일 좀 준비한 것인데 이 방법을 저는 많이 써요. 이 반 옆에 그 물 싣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일단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그 수조를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배양액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바로 고압 분무기로 그 경운기나
그 농업용 트럭에 달린 고압분 무기로 거기서 품어대면 뭐 쉽게 그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 파새우 가물면 말라버리면 미리 일단 말르면 참 그놈이 아주 그냥 마른 상태로 있으면 나무 같아 나무. 그래서 그때는 가물 것 같으면 얼른 물을 한번 줘야 돼요. 그래야 파쇄된 것이 아주 부숙이 되지 잘 안 됩니다. 자, 호맥 파쇄 직전이에요. 요거 그림이 이상하죠? 왜 저 한두 개 나올 때 파쇄시키려 했는데 저렇게 됐나? 저게 참, 내가 저 화면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저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그 파쇄 며칠, 한 3, 4일 차이라도 저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래서 날일기 예측을 잘하고 있다가 비가 온다면 미리 해야 돼요. 지금 저 아래 화면 쓰러진 건데 저렇게 쓰러진 걸 노타리가 지르니까 들어가서 파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꼭 해 두셨다가 응용을 하셔야 돼요. 요거 파쇄가 지금 그 아래 요 파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거 아주 곱게 한 3, 4cm 안 넘을까요? 그 아까 내가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감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시기를 잘 잡아서 파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녹비 파쇄까지는 마쳤고 일단 유기종자 자가체정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종자 자가체정에 대한 거 환경 적응성 향상, 생산성 제고, 경제성 및 대외 의존도 제고. 요거 제가 이렇게 제목을 그냥 붙여본 겁니다. 짓다 보니까 유기종자 없어요,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토종종자를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한 모습이 요 체종에서 모범 체종을 그 중에서 무슨 종자든 심으면 그 중에서 아주 우량 개체군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런 우량 개체군을 교배종, 재래종이든 교배종이든 야생종이든 거기서 그 발군을 해서 그것을 옮겨 심거나 그 씨앗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요. 무종자 같은 거는 가을에 잘 생기고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그런 놈들을 몇 개 그냥 토굴에다 저장을 하면 봄에 그걸 옮겨 심으면 쉽게 체종이 돼요. 그래서 그 모범 체종 방식으로 반드시 하고 해야 쉬웁되는 거. 요걸 3, 4년 정도 우량 개체 선발을 할 때 내가 그런 방식으로 우량 개체군을 한 3, 4년 정도 선발을 했을 때 지금 여기 7, 80%라고 저는 그냥 했는데 거의 90% 이상 돼요. 아주 우수한 종자들 나와요, 그냥. 우리가 교배종들 갖다 심은 거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순도를 갖춘 종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홍고추, 꽈리고추, 퍼펙트, 도마도, 토종배추, 옥수수 이외에도 많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자들이.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심고 있는 종자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심겨지는 종자예요. 요거 그냥 제가 기능성 항암 배출에는 배출을 아주 고가해요. 저게 씨앗 하나에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통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순모하고 돌산 같하고 그 종에 합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씨앗이 집에서 잘 받치더라고요.
그거 한번 종이 합성이 됐어도요, 거기에 유전인자가 그대로 갑니다, 그거 선발하면 그거 못지않게 저 사람들이 그 교배한 거 못지않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자, 고가 종자인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쓸 수 없도록 교묘히 그 종자 그 업자들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 근데 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요게 잘 안 보이죠? 06년 노랑이라고만 그랬어요. 이거 저 파프리카. 지금 요쪽 화면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같은 포장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그 06년도 노란색 파프리카를 심어놓은 포장입니다. 예, 요거 놀랍게 이게 전부 다 이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한 3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던 종자들도 이렇게 30% 정도 나오는데 30% 정도도 그 나온 것 중에서 착색 시기가 다 틀려요. 교배종들은 거의 일정해요, 착색 시기가. 여기 이렇게 생겼어도 착색 시기나 마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짚고 있다가 거기서 상당히 괜찮다 하는 몇 포기만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종자를 또 그 다음에 이거 절대 이렇게 받쳐진 종자라고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다 옮겨가면 실패해요. 늘 3, 4년 그 시험 기간을 거쳐서 선발을 한 놈을 가져가야 돼요. 요 고추 종자인데요. 뭐 무슨 종자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고추 종자 같으면 2년만 가면 이렇게 돼요. 2년만 자기가 채종을 하면 80%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놀랍도록 그 효과가 좋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일기 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토양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된 데다가 이제 해가는 방법인데, 그냥 일기 중심이니까요. 그거 뭐 참고를 하세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1월서부터 5월까지 이제 파종을 하게 돼요. 비닐하우스 묘상 기반 조성인데, 똑같이 비닐하우스 묘상에서도 기반 조성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바닥서부터 합니다, 그냥. 그 상토뿐이 아니라 바닥서부터. 띄움비, 토양 기반 조성에 15일 전 처리해요.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가상토 준비는 전년 가을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겨울 동안에도 부엽도 30%, 쌀겨 약간만 넣으세요. 이거 0.5%라 그러는데 0.5% 안 넣어도 돼요. 부엽토의 미생물 먹이에요, 쌀겨는. 마사토 50%, 피트모스, 요거는 우드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무 그런 걸 가지고 미리 만들면 피트모스 이렇게 써서 사서 쓸 일이 없는데, 그것도 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피트모스 그거를 물성이나 부식질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섞어서 수분 60% 정도를 유지시키는데 1개월 전 숙성 완료시키면 돼요. 이거 미리 해야지 쌀겨가 들어있어서 늦게 오면 늦어지거나 그러면 부숙이 안 된 거, 완전 부숙이 안 된 걸 하면 묘상에서 각종 병들이 와요. 이렇게 이코병서부터 그냥 부패병, 이거 아주 오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미리 쌀겨를 가장 적게 이렇게 조금 넣는 게 하여간 관건이에요.
저희는 1월 25일 파종상 준비 완료해서 2월 2일 침종 및 초화 시작, 2월 5일 파종, 지금 1차 가시, 2차 가시 정식 이렇게 가는데, 그 침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침종 요걸 우리가 그 발화를 시키는데, 발화 안 시키고 바로 그냥 침종 후에 묘상에다 직파를 해도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그 묘상 저것만 확보하면 아주 훌륭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저의 토착 4번 그냥 마대에다가 이렇게 흙하고 마사하고 섞어서 쌀겨 그 부엽토 그런 걸 미리 웬만큼 섞어가지고 그냥 마대에다 놓아놓고 이렇게 발로 몇 번 굴리면 다 부서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놔뒀다가 쓰는 거예요. 상토. 지금 요거는 피트모스가 들어와 있고, 이건 마사를 그냥 덤프로 갖다가 이쪽에다가 그냥 그 덤프로 쏟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상토를 제조하는 그 화면입니다. 자, 묘상을 이렇게 편편하게 하는 건데, 요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요거는 대파 모종이나 양파 모종 할 때 산파를 하기 위해서 요거 그렇게 간이상토 만든 거를 이렇게 펴서 한 2, 3cm 두께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묘상에서 풀이 많이 나왔을 때 제초 작업이 아주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사하고 그렇게 만든 간이상토를 갖다가 2, 3cm 이렇게 펴서 정지 작업을 한 후에다 그걸 씨앗을 산파해서 복토를 하면 잡초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 잡초 제거에 굉장히 용이해지고, 지금 이건 간이상토나 뭐 그런 걸 상토를 요 트레이에다가 담아서 이제 파종한 거고, 요건 조금 자라는 모습이고요. 모종이죠. 지금 이런데 낙엽 보이죠? 그냥 산에서 부엽 갖다가 쉽게 그냥 섞어가지고 간이상토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기 할 때 그냥 낙엽 그대로, 낙엽 금방 안 썩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저 4월에서 7월 중에 이제 여긴 강원도는 정식을 하게 됩니다. 4월 말쯤 돼야 돼요. 일러야. 그리고 이제 7월 어느 때까지 정식을 하게 되죠. 포장 준비 시 토양 기반 조성의 1차 처리, 기반 조성의 토착 미생물 액화. 이제 기반 조성액이라는 건 그 토착 미생물 액화의 거고 농업용수 10배 내지 20배예요. 300평에 1톤. 비 오는 날은 고농도로 살포하는데, 이 액화액을 희석하지 않고 비 오는 날 그냥 살포하면 10배에서 20배 능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전엔 이걸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농업용 트럭으로 교대로 실어나려다가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비 오는 날 해보니까 효과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여하튼 이건 그렇게 참고로 하시라는 거지, 자칫 이게 하다 예측이 빗나가면 이거 물개 오는 거에다 이 물개 한 게 그 효과가 낫지, 이거 고농도로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정시 일주일 전 2차 처리 저는 2번을 해요. 그 액화액으로 토착 미생물 그 액화액을 2번 하면 눈에 띄게 그게 이렇게 한 번 한 것과 2번 한 것 차이가 나요. 정식 포장, 정지 작업 완료 후에 이제 2차 처리를 하는데요. 보름 전쯤 요 1차 처리할 때 밭 두둑을 다 만들어요. 1차 처리하면서. 그 1차 처리하면서 바로 그게 1차 처리가 그날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1차 처리를 하면서 그 밭 두둑을 트랙터로 작업을 해요. 완전히 이제 그 두둑 성형이 됩니다, 그때.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2차 처리를 그 두둑이 성형된 상태에서 그 2차 처리를 하고 비닐 멀칭을 이제 그 흑색 멀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식 전에 마지막 1, 2차 처리가 끝나게 되죠. 정식 시에 종묘 종자 처리액 처리 및 관수, 정식묘 3일에서 7일 전 자리 옮기기를, 지금 요것은 3일 전은 그 프로그 육묘 같은 건 3일 전에 해도 돼요. 근데 아까 그 고추모종 기르는 거 보셨지만 그건 그냥 묘상에다가 한 것들은 한 일주일 전쯤 자리 옮기기를 한번 해주면 몸살을 한번 하면서 새뿌리가 싹 나요. 그때 그 자리 옮기기 할 때 물을 기반조성액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 뿌리가 아주 잘 내려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새뿌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그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그 정식을 하면 아주 활착이 잘 돼요. 파프리카, 요거는 저 경우에요. 예, 일항을 150, 그 제식거리를 40에서 50. 예, 이게 요 정도 되면 한 평에 6개 정도 들어간다 보면 돼요. 무척 드물게 심어요. 그전에는 한 30cm 이렇게 심을 때는 한 10개 가까이 들어갔어요. 한 8, 9개 정도. 근데 씨앗값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브로콜리는 70에 30 간격, 이 두둑 일항을 이렇게 30 정도 해서 그 거리를 30, 대파는 80을 해요. 그 북주어야 되니까 80을 하고, 여기 2, 3cm라고 그러는데 2, 3cm로 하지만 요거는 각각 이렇게 뭐 5cm로 할 땐 그 대파를 2, 3개씩 이렇게 같이 한 포기에 이렇게 묶어서 해도 돼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본수가 많이 늘어나면 대파가 가늘어져요. 근데 또 이렇게 뭐 한 개씩 2, 3cm로 심다 보면 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각각 그 사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서 저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거 이제 침지, 뿌리 부분만 해야 되더라고요. 잘못 그 위까지 하면 그 모종을 하다가 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남은 모종들이 부패가 일어나요. 쉽게. 그거 이렇게 널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감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 다음날 그 모종을 또 그 전날 떠는 모종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냥 물러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그 뿌리 부분만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요거는 이제 대파 모종이나 그런 거, 고추 모종 같은 거는 일단 관주를 해서 내보내거나 관주를 그 구덩이에다 하게 돼요. 근데 관주를 할 때 묽게 해서 그냥 하면 담그지 않아도 그냥 돼요. 지금 대파 모종이 이제 이렇게 정식하기 전에 이제 길러진 상태고, 요건 다른 모종 기르려고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담아놓은 상태고요. 대파를 요 80, 여기서 여기에 대파 요 80 두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에다가 일단 정식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오늘 제 얘기 핵심이 이제 이게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제일 쉬운 건데 기술이라고 그래서 엉뚱한 것만, 무슨 벌레 잡는 거, 무슨 자재 좋은 거, 이게 난 되는지 알고 뭐 1년에 자재값이 처음에 시작할 땐 1,몇백만 원 들어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그 덕을 봤죠. 보기는 실습비로.
지금은 가장 쉽게 그냥,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제일 구하기 쉬운 거, 그게 가장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바닷물, 우리 청초, 부엽, 각종 부산물, 물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그 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농업용수 그거 PP박스 몇 개만 있으면 되는 놈 걸. 이렇게 땅에다 파서 이따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땅에다 파서 구덩이 하나 만들면 비닐값 조금만 들이면 돼요. 이 공기, 이건 공기라고 그랬는데 공기 당연히 있죠. 근데 공기가 그 100에 심으면 공기 활용 못 해요. 보니까. 그냥 넓게 심어가지고 언제든지 공기가 지나다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드물게 심어가지고 뭐 하냐 그러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햇빛도 그냥 해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어느 방향에서고 그 잎에 닿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천연자재라고, 이거 천연자재 아니죠. 이거 무슨 공기 햇빛이 천연자재예요. 근데 그냥 제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자재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천연자재 희석살포라고 그냥 했어요. 일주일에 열흘도 보름 있다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 5일 만에 할 때도 있어요. 기상 상황 따라서요. 요 일주일에서 열흘은 참고사항이신 거예요. 병충해 방제 및 생육 조절. 간단하죠, 너무. 병충해 방제 및 생육 조절. 저 딴 거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요건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무슨 병이 왔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 병에 특효한 약은 없어요, 저는. 그냥 요 토착미생물 액화액이라는 이걸 늘 기본으로 해서 그게 원수예요, 내가 하는 거. 그냥 액화 수조에다가 늘 만들고 있어요. 내일 쓴다 그러면 어제서부터 준비가 되죠. 거기다가 청초액비, 이따 그 화면에 나올 거예요. 청초액비 검은 통에다 담아놓은 거. 천연 미네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청초액비 만들듯이. 작물별 액비, 요거 작물별 액비라는데 요거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라고 보통 우리가 아미노산이나 인산칼슘이나를 함유한 건데 그냥 기능성 액비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자칫 그게 어디 제품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하튼 그래도 그렇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성장용이 있고 생장용이 있어요. 결실용이 있고 생장용. 그 두 개를 담궈 놓고 그걸 작물에 맞게 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 인산칼슘 어떻다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그냥 결실용하고 성장용을 이렇게 두 개 담궈 놓고 가감해서 이렇게 합해서 쓸 땐 혼합해서 쓰고 그 나무 상태 작물 상태 봐서 쓰는 액비를 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유광수 씨가 이렇게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거 1년에 한 10품은 아주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능성 액비를 만들었어요. 천연농약, 독초 2, 3가지 우린물 또는 주정으로 추출한 거. 요건 주정으로 추출한 건 요 독초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요. 끓이지 못할 때 이걸 우리는 지금 이 독초 우린물 그걸 압력밥솥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넣고 우려서 써요. 그냥 끓여서. 근데 그럴 틈이 없을 때 이제 그럴 틈이 없거나 워낙
그 작은 면적을 뿌릴 때가 있어요. 모종 기를 때. 그럴 때는 이런 걸 준비해 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종에 추출한 거는 그럴 때 작은 면적에 활용할 때 준비해 한 거예요. 유화 식용유 150 내지 200배. 요거는 유화 식용유, 요건 내가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유화 식용유 여기 설명이 나오죠. 슈가버블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쓰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슈가버블 1, 식용유 1, 물 0.5인데 요거 요렇게 섞어서 하면 그냥 되는데 물을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섞으면 더 잘 섞여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섞어서 믹서해 둔 걸 통에다 담아 놨다가 언제든지 그 150배에서 200배를 쓰도록 준비를 해 놓고서요. 이게 효과는 뭐 진딧물이랑 응애는 뭐 100%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희 경우. 예, 요 독초는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그 충들이 발생할 때 야도충이라고 그러는데 거세미벌레, 거세미 같은 게 어딘 때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요 한 두세 가지를 묶어서 뭐 할매꽃하고 고삼이든지 뭐 천남성의 부자든지 하여간 요걸 묶어서 뿌리면 그게 이상하게 뭐 죽는 건 뭐 몇 마리 없는 것 같은데 가해를 안 하는 거 보면 하여간 어디로 숨어서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병충해 방제 생육 조절은 오히려 많은 설명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 돼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초는 저희가 이제 그 일륜 관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헛골 제초를 하게 돼요. 그 일륜 관리기 이렇게 바퀴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그 바퀴 뒤에 노타리하고 배토기를 이렇게 달게 되는데 노타리 한 걸 배토기가 하면 웬만한 풀들은 그냥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이제 나머지 풀을 인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쉽게 그거는 이제 되는데 결론은 풀이 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우점하는 것만 막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위로 올라오는 작물보다 우점만 막으면 아주 쉽게 그 일륜 관리기로 그걸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초가 되죠. 이제 콩이나 옥수수밭 같은 데는 그런 게 이렇게 한번 이제 북주기 겸 뭐 그런 관리기 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작물이 그 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초를 그 옥수수 같은데 예초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우점을 막기 위해서 인류에 실시하는 거 그 정도로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요령은 풀을 이렇게 바싹 베지 마세요. 약간 높게 베면 참 신기하게 요게 약간 높게 베면 그게 헷갈리나 봐요. 가지를 치어야 될지 위로 자라야 될지 한참 있다가 판단을 해요. 그놈이 그 바싹 이렇게 풀을 얕게 바싹 비면 바로 나와요. 그냥 옆에서 곁가지를 바로 쳐요. 그냥 요런 것들은 해보시면 그걸 이렇게 아실 거예요. 밭둑 같은 데는 단번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도망갈 때를 벌레들이 도망갈 때를 늘 그 소독물이고 그 도망갈 때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게 그 생태계가 그대로 요 밭둑이 생태섬이 돼야 돼요. 거기에 천적들이고 먹이가 다 있어요. 지금 파프리카 같은 건 이제 유인을 하게 되죠. X 형태로 아까 이제 요 그림에 또 나올 거예요. X자 형태로 지줄 박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고추나무가 왜 방아다리가 질 때마다
2개가 4개, 4개가 8개 되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게 자연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햇빛을 많이 봐야 열매를 많이 따게 돼요. 그리고 병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 사람들이 아주 지주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묶어요. 그냥 아주. 그럼 거기서부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 X자 형태지만 요 X자 형태는 X는 요 땅으로 들어가요. 밑에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Y자 형태가 되는데 그냥 X자 형태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1, 2화방 제거 및 방아다리 및 격까지는 본잎을 제어하고 모두 제거. 그건 뭐 보통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본잎까지 따시지 마세요. 방아다리 밑에 있는 곁가지를 제거하면서 본잎까지 다 훑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밑에까지 따면 그게 걔는 밑에 있는 잎이 온전해야 끝까지 온전해야 그 마시고 향이 최고가 돼요. 크기는 클지 몰라요. 그게 우잎만 가지고. 근데 그 맛이나 이런 게 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4번 정지를 이제 그 방아다리가 한 번 지면 이제 2개가 나오죠. 2차 화방에서 나온 격가지를 그대로 살려요. 그럼 4번 가지가 4개가 돼요. 거기서 4개가 된 놈을 4, 6 화방까지 그대로 올리다가 거기서 그냥 그 상태에서 방임 재배해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4번 정지지 위에 올라가면 방임으로 가요. 요 동안에 뿌리를 4번에서 6화방까지 갈 동안만 뿌리에 힘을 쓰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지금 양상추 포장 너무 쉽게 돼요. 그냥 이거 아주 제가 봐도 저거 누가 뭐 약 뿌렸다 그러지 않을까? 뭐 관행 못지않게 지금 어떤 면에서 관행보다 몇 가지만 해결되면 관행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잘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Y자 형태예요. 요게 땅 속으로 한 30cm, 한 30cm 들어간 거고, 이제 요쪽에서 요쪽으로 이게 무게가 실리면 옆으로 자빠져요. 그래서 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주 묶어놨고, 요 지금 4번 정도를 띄워서 옆으로 이 가지들이 못 나가게만 해요. 그냥 얹어주기만. 달리 유인방 뭐 묶어주고 그러는 건 밑에 한번 처음에 요 밑에 자세히 안 보이는데 거기만 한번 묶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옆에 친 줄에 유인줄에 얹혀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2번 하방에 이제 이거 지금 요거는 1번 하방은 다 따버리고 2번 하방까지도 따는데 무조건 따는 건 아니고 남을 봐서 따버려요. 근데 요건 2번 하방에서 달린 뭐 화면이네요. 요건 뭐 생산물 이제 수확 작업 이제 가능한 한 오전에 일찍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어디 내보낸 게 쉽게 망그러졌다는 것들 보면 이렇게 작업이 오전에 안 되고 늦게 작업된 것들이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확 작업은 가능한 한 오전 일찍 해가지고 예냉을 하면 아주 상태가 최상 상태로 유지돼요.
근데 그 예외 품목이 있는데 예냉을 한다고 고추나 피망, 파프리카 같은 걸 예냉을 다른 이것도 물론 예냉 온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야채들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예냉을 시키면 고추나 피망, 파프리카는 품질이 그 안에 씨가 까매져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냉을 하더라도 그 예냉 온도를 좀 이렇게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파프리카나 뭐 피망, 고추 같은 건 예냉 없이 그냥 막바로 오전 작업한 거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이 끝났는데 잔사물이 있는데 그 잔사물들은 그게 바로 녹비의 재료예요. 저희는 말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뭐 멀칭이고 이런 거 제거되면 노타리로 파쇄시키고 그냥 바로 땅에다 묻어둬요. 그거 굉장히 빨리 썩는데 그거 또 더 빨리 썩으라고 그 아까 설명드린 그 토착 액화액을 거기다가 또 한번 뿌려줘요. 그냥 그 띄움비 같은 거 살포하면 더 좋죠. 그 수확이 종료된 포장은 여름 녹비 재배, 여름 녹비 이제 그 우리가 옥수수 그냥 옥수수 종자 같은 거 그거는 늦게 뿌리면 옥수수 같은 건 늦게 뿌리면 씨앗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가 없더라고. 근데 요걸 한 7월 한 중하순 그때까지 빈 밭들은 아주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요. 수단그라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생초량이 많아요. 이제 콩도 가능한데 콩은 그냥 흩어 뿌려요. 그냥 이렇게 산파같이 산파를 해서 그 풋콩을 나중에 그 밀파종 전에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녹비 효과, 잡초 제거, 그 잡초 억제 효과인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해보니까 그 밭이 두 번 한데 그 밀만 가지고 그 초생 재배를 한 데와 여름에 또 한 번 한 데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래도 지금 이렇게 여름 녹비 재배를 안 했더라도 약혼 같은 거 이렇게 그 수확을 하면서 약혼 줄기를 전부 그 일치기로 한 3, 4등분해서 내려앉혀요. 그러고 약혼 수확하고 나서 그걸 갈아엎어 놓으면 약혼밭이 놀랍게 그 다음에 약혼 심었던 자리가 놀랍게 효과가 아주 작물이 잘 돼요. 농사 짓기가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잔사물 같은 거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그 잔사물 같은 거 지금 우리 포장에서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거 그 수확 종료되면 그것도 바로 거기다 넣고 그냥 노타리 해버려요. 요령은 똑같이 띄움비 같이 살짝 뿌리고 하면 그 다음에 봄에 그 꼬랑에 그 두둑에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냥 꼬랑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꼬랑에 일부러 이렇게 어디서 그 낙엽 부엽토 갖다 놓은 것처럼 그 물이 그 꼬랑으로 흘러야 되는데 꼬랑에서 더 안 흘러요.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 그 물이 이렇게 봄에 눈이 녹을 때 보면 그 물들이 고랑에서 다 그 이렇게 땅으로 스며버리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그냥 육안으로 관찰돼요. 요거는 그냥 그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제 수확했다는 거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 띄우면 냉장고 안에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냉 처리되는 거. 이 지금 이 토착미생물 4번이라고 그랬죠. 그냥 요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4번이고 뭐고 단번에 할 수 있는 거를 뭐 고두밥을 했고 그걸 뭐 설탕에다 어떻게 했고 2번을 만들었고 뭐 3번을 쌀기에다 했고 그걸 뭐 흙에다 섞고 지금 저는 여기 마사토를
한 1m 가까이 여기다 먼저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여기 이 밑에 그 부엽이 있어요. 요 쌀겨고요. 그거 고압 분무기로 그냥 여기다 끼얹으면 쌀겨 물 안 먹어요, 이거. 흡수성이 없어요, 쌀겨. 그래서 주사 주듯이 고압 분무기로 푹푹 찔러요, 그냥. 대략 요거 쌀겨에 물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 계산이 돼서 거기다 푹푹 찔러 놓으면 그리고 바로 뒤집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골고루 안 퍼져요, 이게. 그냥 하루나 이틀 있으면 이게 서서히 쌀겨가 젖어요. 그 다음에 그걸 우위 쪽만 이렇게 흙이 안 섞일 수는 없는데 우위 쪽만 한 두세 번 뒤집어요. 그냥 쌀겨고 그 부엽하고 그것만 뒤집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밑에 미리 갖다 놓은 흙 그거하고 한꺼번에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게 4번이 힘도 안 들이는데 그거 삽으로 내가 하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이거 삽으로 뒤집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제 우리 이제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거로 한번 해보니까 그 4번이 아주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 할 땐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요것도 이 방법도 많이 이제 이렇게 돈 들어가니까 많이 안 하고요. 쌀겨하고 쌀겨 몇백 갖다 놓고 부엽하고 해서 섞어가지고 그 흙 좀 넣고 그래서 그냥 막바로 한 4, 5일 있다가 마대에다 넣어서 쌓아놔요, 그냥. 그래서 쓸 때는 발로 몇 번 굴려가지고 쓰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한번 뒤집어 놓고 그 다음날 가면 그냥 이렇게 생겨요, 보면. 아주 이렇게 왕성하게 이게 진행이 돼요. 자, 띄움비. 저희는 이제 종개개분이 이제 밭이 크기 때문에 그 종개개분을 90루베 정도 들여왔어요. 이게 그 스카이나 하나면 한 15루베 실어요. 그 25돈 차리인가 뭐 그거. 그 6대 들여다가 골분, 어분, 이탄, 혈분, 촌매암, 밤껍질 같은 건 그냥 누가 그 밤 가공하는 데서 실어다 줬고요. 숯 3루베, 요거는 그래서 요거 숯 3루베는 내가 나뭇가지 가지 작업하는 거, 가지치기 작업하는 걸 갖다가 지금 쌓아놓고 이제 흙으로 묻어놨어요. 이제 그 숯을 만들려고. 근데 이거는 그때 내가 사다 했고요. 질석 6루베, 요 질석도 뭐 쓰다 남은 게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고, 토착미생물 부엽토, 토착미생물, 액화액. 토착미생물은 부엽을 쓰든 뭐 토착미생물, 액화액을 쓰든 관계없습니다. 수분율이 50% 넘지 않게 한다. 이 수분율을 많이 이렇게 잡으면 밑으로 물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럼 밑에가 현기 발효가 돼요. 그 현기 발효가 될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디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율을 가능하면 한 50% 정도로 가져가면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덜하더라고요. 띄움비 살포시 토양기반 조생을 병행 처리한다. 이제 요거는 내가 뭐 혹시 잊어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메모해 둔 건데, 띄움비 살포시 토양기반 조생을 병행 처리한다는데 고자리 피해 방제. 올해 내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실습비를 내고 얻은 경험입니다. 한 이렇게 2, 3년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뭐 먼저 그 토양기반 조성에 뭐 1, 2차 처리한 방법으로 보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띄움비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요령 좀 폈죠, 그거. 1, 2차 처리 안 하고 띄움비만 믿고 가보자 그랬더니 영락 없이 걸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거기 양파, 파, 정식헌데 들러붙었는데 당황되더라고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까를 고민했었는데 참 신기하게 이게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됐어요.
그 방법이 토착 미생물이라는 그 방법이에요. 그 전에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걸 철저히 했었잖아요. 오래 안 했어요. 그러고 띄움비만 내고 그 양파 정식을 했더니 고자리파리가 들어서 뭐 유기농이니까 못 쓸 수는 없고 그래 뭐 기다리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뭐 방법은 최소 강구해 봐야 되잖아요. 뭐가 되든. 그래서 조 대표하고 이제 전화로 급살로 그냥 그럼 무슨 방법이 좋으냐 싶어서 응삼이라는 것도 내가 갖다 퍼부받고 그 한 박스 사다가 그 한 박스에 한 90만 원 하대요. 그거 갖다가 퍼부받고 뭐 그거 이렇게 들어간 데는 땅속 한 2, 3cm 밑에 있으니까 들어간 데는 효과가 날지 몰라도 전면에서 그 잡히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토착미생물 액화 수조에서 막바로 고압 분무기로 해서 수대로 고압 분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대로 그냥 노즐을 땅에다 관주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거 뽑아보니까 그 고자리파리 움직임이 틀려졌어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벌써 뽑아보면 그 꼬물꼬물대던 그런 속도 이렇게 감이 느려지는 감이 와요.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바로 또 해서 2차 처리했어요. 그게 회복이 되는데 나도 놀랐어요. 아, 이거 그때는 이제 뭐 회복이 되니까 뭐에 약발이 섰겠지 그 정도였었는데 그 핵심은 우리 그 이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재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옛날 우리 그 이렇게 화장실 그냥 거기에 우리 화장실 거기다 똥을 넣으면 자기 똥을 그 나무 껍질하고 낙엽하고 갖다 놓은 거로 이렇게 지 똥을 지가 덮어요. 쇠쇠랑으로 해서. 근데 거기 1년 그 여름 동안에 내가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저게 구데기가 생기면 안 된다. 화장실에 구데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고자리 뭐 다 똑같은 유충이니까. 파리 유충이니까. 근데 그 화장실에서 구데기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 이게 그거의 결과물이었구나. 그 생각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그냥 머리에 쥐나도록 90만 원짜리 갖다 뿌리질 않나. 별짓을 다 하고 그러고 삽니다. 요거는 이제 띄움비 만들 때 숯 저런 거 이렇게 뭐 그냥 있는 자재는 다 넣어요, 그냥. 자, 이제 그 토착미생물 액화액이 뭔가 궁금하셨잖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농업용수, 인조선 부요토, 청초액비, 미네랄, 당밀 쓰셔도 되고 녹즙을 쓰셔도 돼요. 요거는 미생물 먹이에요. 요게 인접산 부엽토 요놈들 먹이에요. 시동연료가 요놈이니까. 물론 청초액비도 시동연료가 되겠지만 요놈이 좀 증식되려면 요것도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닷물, 요거 바닷물 30배, 당밀 500배라고 표시한 거는 그렇게 그걸 좀 준해서 허실에는 너무 좋다고 이거 과하면 안 돼요. 미네랄, 청초액비 이건 그냥 청초액비 맹물 가지고 담갔으니까 흔하게 쓰세요. 그냥 대충. 토착미생물 요 이제 그 아까 4번 만들었다고 뭐 마대에다가 내가 해서 한 거 그걸 했는데 그거를 사료로 써도 돼요. 지금 제가 돼지를 20마리 넘게 가져왔는데 쌀겨를 줄 때 요거하고 섞어서 주면 똥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주 신기해요. 요걸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쌀겨를 주고 똥을 바로 싼 놈을 삽으로 걷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요걸 섞어서 한 2, 3일 주다가 냄새를 맡은 놈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똥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요 부엽토, 쌀겨 또는 곡물, 가공 부산물, 천연자재 희석액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있는 자재 가지고 주변에 그냥 널려 있어요. 대충 깨서 놓으세요. 물을 요리 흘리면 여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럼 농업용수예요. 그냥 대충 하면 되더라고요. 요거는 양파자루인가? 이 우리 저거 양파자루도 되고, 이거 파란색인데 거기다가 부엽토 그냥 넣어서 지금 여기 보이죠? 요거 이렇게 한 너댓 군데 달아놔요. 유효기간 한 두세 달 가요. 그냥 그거 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냥 1년 써도 돼요. 요거는 아까 그거 요게 지금 저 팝밭의 고자리 뭐 피해 때문에 이제 여기가 팝밭들인데 고자리 피해 난다 그래서 급조된 거예요. 3m, 3.5m, 깊이 1.5m, 15돈 들어가요. 여기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막대기 몇 개 걸쳐놓고 차광망 올려놓은 거예요. 요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뭐 한 너댓 군데 매달아가지고 부엽토 그거 이렇게 보따리에 달아놨고요. 그냥 이거 파는 데만 좀 돈 들지?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저 청초액비 이제 담그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쪽에 요건 황기하고 육모초 밭에 그냥 과수원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아주 지천이라서 갖다가 이제 액비 담근 거예요. 청초액비. 이렇게 이제 거품이 나는데 이제 담궈놓고 며칠 있으면 거품이 나는데 요게 산도 변화가 금방 와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한번 해보면 산성으로 금방 가요. 산발효가 되고 있다는 게 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고 발효되는 건 산발효로 해서 산성으로 가요. 누가 아까 높은 데다 놓고 어떻게 따라서 쓰라고 그랬는데 높은 데 그런 공간이 이렇게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요걸 그냥 피박스를 이렇게 해서 꾹 눌러 놓고 거기서 퍼서 써요. 지금 이제 이게 지하 창고고 요거 이제 창고인데 만들어 놓은 자재들 그걸 조그만 통에다가 그게 이제 뭐 가을쯤 되면 이제 그걸 완전히 이렇게 1년 넘은 거든지 한 것들은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 담아요. 그게 자꾸 이렇게 거기서 자꾸 퍼서 쓰면 그게 2차 발효가 되거나 냄새가 이상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옮겨 담아 놓으면 언제든지 그게 그 상태로 유지돼요. 요건 지금 요거 두둑을 만들었잖아요. 요게 지금 내가 시금치를 심는데 시금치가 발화되면서 잡초 밀도가 높으면 그 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둑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이제 관리기로들 다 하는데 통비닐을 이렇게 씌워요. 그 전에 토착 액화액을 다 뿌려줘요. 한번 1차 뿌려주고 덮으면 풀이 금방 나요. 난 놈이 날이 뜨거우면 다 완전히 밀폐시키면 싹 죽어요. 그냥 완전히 고사돼요. 그래가지고 요 고사된 여기다가 파종기로 이제 씨앗을 여기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표토를
최소화시켜서 건드리면서 파종을 하면 그 작물이 그 올라온 자리는 풀이 안 나요. 근데 이건 미리 그 표토만 안 건드려 놓으면 그 잡초가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열 잡초 효과가 꽤 좋아서 그냥 참고 자료로 올려본 거고요. 요걸 베끼고 파종을 하고 나서 여기다 관수를 할 때 토착미생물 액화액을 관수를 여기 그 스프링클러가 이 위에 있는데 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거기서 뿌려줄 때 액화액을 그대로 보내요. 그 관수 겸 그 토양 기반 조성액 겸해서 처리해요. 그럼 발화도 빠르고요. 이제 원수를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다 넣고 요것들은 아까 이제 창고에서 꺼내온 자재들이에요. 지금 요거는 그 미네랄인데 그 제가 워낙 많이 사다 쓴 나머지가 꽤 있어서 쓰는 것뿐이에요. 없애려고. 그 도바에 소용없는 것들이 돼서 그냥 나머지 자재들 쓰는 거예요. 이제 천연자재라 해도 이제 또 제가 또 작년에 경험되어진 부분, 요게 잎사귀가 생장점들이 기형이잖아요. 지금 요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그 뭐 점이 배겼고요. 황토유황 참 좋더라고요. 그걸 200배를 써도 약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노지에서. 그래서 참 안정된 거구나. 비닐하우스에다가 약해가 안 나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쓰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500배로 오면서 그 아까 액비라는 거, 기능성 액비. 여기 이제 나무 숯에 따라서 요때는 이제 2형 뭐 그 3형 처리할 때쯤 됐죠. 그걸 섞었어요. 그것도 좀 뭐 1000배 이하로 했겠죠. 그랬더니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은 대충 넣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기형으로 단번에 약해가 나는데 요게 지금 기능성 액비들은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강알칼이에요. 요걸 고농도일 때 그런 걸 유념하셔야 돼요. 약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 근데 황토유황을 해결 방법으로는 황토유황을 1000배, 2000배로 쓰면 약해 안 나더라고요. 황토유황을 살균제로 갈 거냐, 영양제로 갈 거냐, 그 생각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내가 잔머리 쓰느라고 내가 아주 그러면 얼씬도 못하게 기왕 하는 거 한 번에 효과 좀 톡톡이 보자 싶어서 고농도로 했던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욕심이 그 화를 부른 거더라고요. 토양 기반 조생. 아까 이제 또 중복돼서 그게 설명이 되죠. 이거 토양 기반 조성액 가지고 제가 토착미생물 액화액 토양 기반 조성액 가지고 이걸 그냥 쉽게 농사 지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뭐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토착미생물 청초액비 30배, 천연미네랄 200배, 바닷물 30배, 당밀 1000배에서 500배. 이제 뭐 천연옥집이 있으면 그거 해도 되고요. 토양 기반 조생액 그거 만들 때 그 토착미생물 액화시킨 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또 별도로 토양 기반 조성액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를 사용할 때 5배에서 50배. 날씨 따라서 저는 이걸 날씨 따라서 가감을 해요. 그냥 흐린 날은 뭐 5배로 줄 수도 있고 뭐 비 오는 날은 그냥 원회력으로도 쓸 수 있고 날 맑은 날은 낮에 대략 안 해요. 아침 저녁 하죠. 그래서 20배 정도까지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깨우친 게 그런 거예요. 미네랄, 유기물, 뭐 효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효과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게 같이 유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맛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끝날 시간에
잠깐 제 느낀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 맛을 내는 것도 미네랄의 다양성, 유기물의 다양성, 효소의 다양성이 같이 겸해서 그것이 얼마큼 자연 상태로 접하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맛, 그 생김새 이런 게 결정되는 것 같아서 끝날 때 그거를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생태 화장실에 이쪽에서 이 트랙터 바가지가 끌고 나올 수 있게 했는데, 요게 나무 껍질, 제재소에서 나무 껍질하고 낙엽하고 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아궁이가 이제 집이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떼는데 그 재 좀 조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화장실 뭐 냄새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해해요. 그냥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이건 닭장 이제 지금 요게 이제 돼지가 입식돼서 이제 있는 건데, 요거 가을에 근데 이런 것들 뭐 우리 돼지 행복하게 파프리카도 먹어요. 파프리카 줘보니까요 야금야금 먹어요. 난 청양고추는 안 먹을 줄 알았는데요, 청양고추도 야금야금 먹어요. 요거는 제가 약혼 뇌두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약혼 그걸 한꺼번에 줄 수 없어서 그거하고 쌀 겨우고 엔스리질 담갔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또 토착미생물 여기 이제 물기가 많으니까 이 산에서 낙엽 그냥 썩은 거 이렇게 부엽토 긁어다 같이 넣으면서 일단 담궈놨어요. 아직 먹이진 못해서 다른 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봄에 좀 더 풀 나오기 전에 귀해질 때 먹이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여태까지 한 거 이제 그 문제점이 생겼죠. 그리고 전망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재배에서 생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더라도 다시 재생산이 되는데 소비지 계획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우실 때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어떻게 시킬 건가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이게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그거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판로 대책인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몇 년 되니까 개인 고객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자가 판로계. 그리고 요거는 지금 급식등 체계와 이제 요거 저희 경우 이제 평창 쪽에서 여름에 여기 전라남도나 광주나 이런 데가 여름에 뭐 제철 채소가 없잖아요. 뭐 배추나 무 그쪽은 그때가 제철이에요. 근데 그때 이쪽에서들 급식 업체나 이런 데서들 공급해 달라고 이제 해서 이쪽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평창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어디서 한번 물꼬를 터주면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체계화 시켜야 이게 순환의 고리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미리 그런 걸 검토해서 가시면 그런 문제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전망으로서는 생산성이나 안정성 이런 게 점점 향상되어져서 쉬워지는 농사가 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뭐 자재를 많이 사다가 했었는데 쉽게 하니까 돈도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인력 확보가 문제예요. 요 부분이
인력 문제가 이제 비용 문제가 돼서 인륜 관리기를 쓰는 것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되면 이 친환경도 그 가능에 못지않게 경쟁력 충분히 유기농도 그 단가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에 선행돼서 해결될 문제가 그 소비자 신뢰 문제 확보인데, 그게 교감되어져야 돼요. 와서 보게 하고 내가 꿀리지 않게 배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서 가져가야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 농사 철학입니다. 건강, 명예, 마음. 요게 잘 맞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난 농사꾼이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건강도 돈, 뭐 명예도 돈 필요한 만큼 뭐 전부는 아닌데, 근데 그 작물들이 뿌리서부터 건강해져야 요렇게 돼서 내 몫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요 마음 속에는 그게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됐든 흔들림 없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멋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멋은 머물러 있는 데는 뜻이더라고요. 맛은 만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계속 물고 있으면 맛이 안 나요. 씹어야 맛나죠. 자꾸 바꿔야 맛나죠. 자꾸 새롭게 혀끝에서 만나려는 뜻이더라고요. 멋은 배심이 생기고 그럴 때 멋이 생기는데요. 그 멋이 뿌리가 튼튼하면 멋이 생겨요. 자리를 자꾸 옮겨 다니면 뿌리가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멋이, 유기농이 멋이 되는 건 그 순환의 고리에서 하나도 떨어져 어그러지면 그 뿌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상농이 되든 성농이 되든 핵심은 거기서 멋이고 맛을 낼 수 있을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이미 그 이야기를 여러 강사님들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제일 뒤늦게 놓은 것도, 핵심은 그 생각이라는 걸 같이 심으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지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지혜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걸 빨리 깰 수 있을 때, 지금 제가 6, 7년 걸렸다 그런 걸 지금 다시 하려면 2, 3년 안에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보이니까 마음대로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그걸 키우세요.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정확하게 바라다 볼 때 그게 깨우쳐지니까 바라다 보시고 여러분들 더 훌륭하게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